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청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8 중에서도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허벅지 근육 키우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병원에 가면 허벅지 근육 키우시고 재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허벅지 근육 대체 어떤 걸 키워야 될까요? 어떤 걸 강화를 시켜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요.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뒤쪽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햄스트링, 독일의 소시지 햄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비있는 소시지 햄처럼. 그래서 햄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과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인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은 우리 재활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같이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전방 십자인대 8이에요. 그러면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어떤 것이 더 중요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는 어떤 근육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근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이에요? 뒤에요? 다 같이? 자, 그럼 어떤 근육이 더 중요하냐?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비율이 있죠, 비율. 그래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그냥 막연하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강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조한수 실장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조 실장,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어떤 근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손주촌병원 스포츠도수물리센터 재활실장 조한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방 김삼보 원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관련하여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중 어떤 근육이 더 중요하고 그 비율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해부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기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무릎 관절의 앞쪽에 위치한 근육이 대퇴사두근, 뒤쪽에 위치한 근육이 햄스트링 근육입니다. 햄스트링은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수축하면 구부러지고, 대퇴사두근은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수축하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지 앞쪽 근육이 수축해서 관절이 펴지고 뒤쪽 근육이 수축해서 관절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무릎 관절이 펴지고 구부러지는 동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또 다른 움직임이 발생되는데, 바로 전방과 후방으로의 이동입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다리를 펴는 동작에서는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햄스트링은 경골이 전방으로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십자인대가 손상받지 않도록 관절 뒤쪽으로 잡아주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생각해보면 예방을 위해서는 햄스트링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받은 십자인대나 수술받은 십자인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경골의 전방전이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보호기전으로 인해서 우리 뇌는 대퇴사두근의 사용을 억제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퇴사두근의 약화 그리고 햄스트링의 과긴장 상태를 가져오는 또 다른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내용들은 손상 예방을 위해서 햄스트링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면, 손상 후 그리고 십자인대 재건술 후에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대퇴사두근의 급격한 근위축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퇴사두근 약화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전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신전제한은 다리가 다 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재활 프로그램을 보고한 대부분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빨리 신전제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다 펴지지 않으면 보행장애가 발생되고, 운동을 하더라도 근력이 증가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 유발되는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부터 신전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절가동 보미 운동과 함께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발생되는 합병증은 PFPS라고 하는 쓸개대퇴 동통 증후군으로 쓸개골과 대퇴골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통증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우리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며 대개 힘줄이나 장경인대, 관절낭, 추벽, 용골 등에 발생된 합병증들이 복합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전방십자인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의 결론은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전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햄스트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술 후에는 근위축 방지 차원의 운동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우리는 HQ 레시오, 즉 햄스트링 대 대퇴사두근 비율이라고 합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HQ 레시오는 약 50에서 80%를 정상으로 관조하고 60% 미만에서는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받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HQ 레시오를 비교한 결과 손상받은 그룹은 남녀 모두 0.58, 0.58, 즉 60% 미만이었으며 건강한 그룹은 0.8, 0.76으로 6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의 비율은 4대 6, 즉 60% 이상이어야 한다입니다. 네, 이 HQ 레시오는 사실 펑셔널 HQ 레시오냐 일반적인 HQ 레시오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틀려지게 되고 또한 속도와 각도에 따라서도 틀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릎을 빠르게 움직이는 빠른 속도에서 완전히 펴진 각도에서는 약 한 1대1 정도의 비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사나 트레이너가 아니고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종합적으로 약 한 60% 정도가 기준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 실장 영상 잘 봤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였어요.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의 중요한 것은 예방에는 햄스트링이 중요하고 파열되고 난 다음에는 대퇴사두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강화를 많이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햄스트링도 중요하니까 비율을 잘 가져가자. 황금 비율 3대2. 그래서 100으로 치면 60% 이상으로 만들어줘야만이 차곡차곡 올라가야만이 뇌 근위축이 안 생기고 나중에 여러가지 신전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대퇴 쓸개 증후군까지 안 생기더라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많이 되셨습니까? 이해가 많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